임변님한테 돈 꺼달라는 사람이 많나요? 이게 꿔줘 본 적은 있는데 이게 결국은 또 파국이라 서로 안 빌리고 빌려주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임변님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차용증부터 추심까지 자비가 없을 것 같아서 차마 빌려달라고 못할 것 같은데. 벌써 마음가짐이 그렇잖아요. 네. 이거 빌릴 때는 당연히 필요해서 빌리는 건데 벌써 이제 추심당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래서 차용증은 누구한테 빌려줄 때 꼭 쓰셔야 되고요. 차용증을 못 쓴다고 하면 이거 사기꾼인가? 오히려 반대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.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도 무조건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공증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? 아니요, 공증까지 요구하면은 이게 조금 이제 과하긴 하죠. 사실 차용증은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에 차용증은 필수로 쓰셔야 됩니다. 다만 나중에 집행을 용이하기 위해서 뭐 공증을 받는 건 선택인데 이것은 좀 과할 수 있죠. 차용증은 꼭 쓰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번거로우시면 저희가 이제 더보기란에 샘플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그냥 이거 가져다 쓰시면 되거든요. 불편하지 않습니다. 꼭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차용증을 못 쓴 경우에는 통장 거래 내역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? 통장 거래 내역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죠. 다만 결국 간접적인 사실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차용증이 있어야 됩니다. 돈이 오간 건 맞는데 이게 뭐 투자금이었다, 아니면 나한테 원래 갚을 돈이었다, 이렇게 하면은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없잖아요. 카톡이라든지 통화 내용,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가 필요하니까. 근데 문서는 가장 증거력이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차용증이 딱 있으면 뭐 빼박이라고 할 수 있죠.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의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런 건 알고 있거든요. 왜 차용증을 안 쓰는지. 왜냐면 돈 좀 빌려주는데 이거 좀 빌려주면 안 돼? 약간 차용증까지 쓰면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야?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. 근데 생각해보면 임대차 할 때도 그냥 내가 여기서 임대차에서 월세 줄 테니까 계약서 안 쓰면 안 돼? 약간 이것처럼 조금은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당연히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쓴다. 뭐 옛날처럼 차용증을 어떻게 쓰는지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러면은 일은 이해가 되는데 요즘에는 정보가 널리 퍼져 있어서 차용증 구하기 어렵지 않잖아요. 저희 더보기란 거기 저희가 샘플로 다 배포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쓰십시오. 꼭 가족 간에도 쓰셔야 돼요. 잘 생각해보면 빌리는 입장에서도 내가 이걸 잘 갚을 거면 차용증을 쓰는데 뭐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잖아요. 어차피 난 갚을 건데 떼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차용증 쓰는 게 뭐 불편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. 그럼 법적으로 허점이 없는 차용증을 쓰려면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 차용증은 무엇보다 얼마를 빌렸는지 가장 중요하겠죠. 변제 금액, 그 다음에 이자. 뭐 이자를 만약 없으면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자율을 정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변제 기한, 언제까지 갚을지가 있어야 되고, 누가 빌리고 누가 갚는지, 세부적인 내용은 뭐 더 있지만 이 내용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고, 또 나중에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도장 찍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그럼 꼭 이런 식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 있나요? 아까 지금 차용증을 쓰는 목적이 이게 분명히 내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걸 증명이잖아요. 빌려줬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, 그래서 뭐 투자라는 막 개념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확인서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지양하시는 게 좋죠.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가 제공한 양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되게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서로 분쟁이 안 생깁니다. 여기 그 차용증을 보면 이자율을 정하는 게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? 사실 이제 차용증도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게 어떤 강제적인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. 한계점 같은 걸 말씀드리면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20%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20%를 넘는 이자율은 설정할 수 없고요. 연이자. 민사에서는 5% 정도를 책정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상사, 뭐 개인 상인 간의 물품 대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6% 정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10% 근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개인의 의사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차용증에 적힌 변제 기한 안에 돈을 못 갚은 상황이라면 기한을 늘려달라고 보통 하잖아요. 그럼 추가적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할까요? 다시 추가적인 계약서를 쓰는 게 정석이긴 하죠. 근데 다만 이미 한번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카톡으로 조금 언제까지 뭐 늘려주겠다 하는 것 정도는 오히려 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. 다만 이때도 그냥 100점을 주자 그러면 차용증 다시 쓰는 게 좋죠. 지금 차용증 쓰는 것도 안 써가지고 저희가 항상 소송할 때 어려운데 뭐 거기까지 저희가 요구 드리긴 어렵고, 적어도 기본 차용증을 쓰고 변제 기한이 늘어나면 그런 건 진짜 카톡이나 전화로 충분히 기록을 남길 수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았어요. 그런데도 돈을 안 갚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? 그렇죠. 이게 뭐
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모든 소송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. 법원의 절차라든지 소송이든 집행 절차든 이게 혼자 진행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게 훨씬 간명하고 내 스스로도 빠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합법이니까요.